1980년에 창업한 B2L 글로벌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국내 최대 회사이다. 현재 B2L 글로벌 헬스케어의 주력 사업부는 건강음료, 바이오, 개인용 의료기기, 병원용 의료기기, 가정용 로봇 등의 5개의 사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B2L 글로벌 헬스케어는 종합 헬스케어 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의료기기와 로봇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관련 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CEO인 김지연 사장은 업계에서 유명한 전문 경영인으로 헬스케어 시장에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기업들인 한국의 S그룹, 독일의 G그룹, 미국의 A그룹 및 G그룹 등이 개인용 의료기기, 병원용 의료기기, 가정용 로봇 등의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IC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융합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시장의 경쟁은 첨예화되고 산업 간 경쟁이 무너지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B2L 글로벌 헬스케어는 사업부별 본부장이 R&D, 생산, 마케팅 및 영업 등을 모두 책임지는 책임 경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고 조직 구조는 5개 사업본부와 1개 경영 지원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B2L 글로벌 헬스케어는 다른 회사들과 유사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제품 개발 및 매출에 큰 성과를 거둔 사업부와 관련 팀들은 큰 성과급을 받고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실적이 나쁜 사업부와 관련 팀들은 신속하게 구조 조정을 당하였다. 따라서 임직원들은 매년 경영 성과에 매우 예민한 상황이고 사업본부 및 팀별로 성과 평가를 받다 보니 정보 공유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김지연 사장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제품 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지난 5년간 김 사장은 5개 사업부 본부장들에게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라고 독려하고 많은 예산을 R&D에 투자하였다. R&D 예산은 매출액 대비 10% 정도로 투자되었다. 김 사장의 이런 경영 방침 및 전략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에서 개발한 신제품의 수는 많지 않았고 이들 신제품들마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5개 사업부 모두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이익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1월 김지연 사장은 5개 사업부와 경영지원본부장을 중심으로 2박 3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임원 워크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워크숍에서 많은 임원들은 시장 환경과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장 정보와 내부 경영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 섞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신제품 개발에는 많은 투자가 발생하는 반면에 리스크가 높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2월 김지연 사장은 신제품 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필요하다는 사업 본부장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김지연 사장은 즉시 경영지원본부의 IT 부분장인 윤숙현 상무를 불러서 각 사업본부가 필요로 하는 신제품 개발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윤숙현 상무는 IT 솔루션 회사의 ERP 팀장으로 B2L 글로벌 헬스케어의 ERP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의 PM으로 참여하다가 김지연 사장의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되었다. 2011년 12월 초에 경영지원본부의 IT 사업부분장으로 새로 부임한 윤숙현 상무는 최고의 신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공하면 김지연 사장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IT 사업 부분의 팀장들은 시장 동향과 경쟁 환경을 분석해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과거에 개발해본 경험이 없고 각 사업부의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ERP나 KMS와 같은 정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해 본 윤 상무는 최신 IT 기술을 적용해서 비즈너스 인텔리전스 기능을 가진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팀장들의 내부 불만을 무시한 채 개발에 착수하였다. 신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T 사업 부분과 각 사업본부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김지연 사장의 확고한 의지와 윤숙현 상무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약 5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신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은 UI가 뛰어나고 자료 처리 속도가 빠르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우수한 시스템이었다.
2012년 9월 새로 개발된 정보 시스템의 시연을 지켜본 김지연 사장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각 사업본부의 팀장 및 관리자들에게 신제품 개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신속하게 개발해서 매출이 향상되고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4년 초 김지연 사장은 2013년 매출 실적과 신제품 개발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2012년에 비해서 신제품 개발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매출도 오히려 5% 감소하였다. 따라서 김 사장은 사업 본부장들과 면담을 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률이 향상되지 않고 매출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그런데 사업부의 본부장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신제품 개발에 관한 시장 정보가 부족해서 신제품 개발 성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2012년에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2012년에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된 것일까? 김 사장은 기획실 안상현 팀장을 시켜서 새로 개발된 정보 시스템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안상현 팀장이 5개의 사업본부의 본부장과 팀장들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놀랍게도 각 사업부의 팀장들과 관리자들은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팀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팀장들과 관리자들은 도대체 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각 사업부의 팀장들과 관리자들은 시스템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매우 힘들어했다. 또한 IT 사업본부에서는 시스템 사용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제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 지원 시스템 내에 있는 원천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의사결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김지연 사장은 화가 단단히 났다. 그러나 책임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윤숙현 상무와 사업본부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본 결과 각 사업본부장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30억이 더 소요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지연 사장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추가적으로 30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신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가? 30억을 투자해서 개발되는 새로운 시스템은 사업본부장들과 팀장들의 정보 부족에 관한 불평을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에 기여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기여할 것인가? 여러분이 김지연 사장이라면 이와 같은 전략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